이니아샤의 등장인물 시포는 불교에서 7가지 보배를 뜻하는 말인 칠보에서 따와 이름이 지어진 캐릭터인데요. 일본어로 시포라는 발음의 단어 중 꼬리라는 뜻도 있어서 사실 시포의 신체적 특징이 꼬리라고 들리게끔 노리고 시포라고 이름 지어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시포의 전투력은 굉장히 약해서 거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변 환술이나 둔갑술은 쓸 수 있다고 하며 자신만의 기술인 여우불을 사용해서 불꽃을 중화하는 용도로 쓰면서 일행들이 불이 필요하면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여우불도 조작이 미숙해서 적에게 사용하긴 힘들고 길을 밝힌다든지 건어물을 굽는 등 라이터처럼 사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유용한 기술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반여 야샤임의 시점에서는 패닉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도 여우불로 조그만 요괴 한 마리를 소멸시켜 발전하면서 여우불 요술의 위력 또한 업그레이드했다고 나옵니다. 둔갑술로는 활로 변신하기도 하는데 카고메의 파마의 화살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 활로 변신해서 카고메를 도와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변신했을 때도 몸처럼 감각을 느끼는지 활 모습을 했을 때 카고메가 활을 쏘려 당기자 아픔을 느꼈고 카고메가 달팽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포는 모두가 알다시피 완력과 전투력 자체는 매우 약하지만 능력치 패러미터에서는 요력이 자켄보다 높고 일반 상태의 이니아샤와 코우가와 같아서 성장한다면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캐릭터라고 설명되는데요. 거기다 능력치 중 지력은 세쇼마루와 같고 카고메보다도 더 똑똑해서 본인의 요력이 강해지면서 이 지능을 유지만 하면 이니아샤가 최종전 전에 말했듯이 충분히 대요괴가 될 가능성도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어린 외모와 행동, 말들 때문에 시포가 엄청나게 약하다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완결편 시점에서 보면 카고메의 호의를 맡길 정도에다 풍열이 사라진 미로쿠나 철수야가 없는 시점의 이니아샤와는 1대1 싸움이 가능해 마냥 약하고 보호만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하죠. 시포는 짐승보다는 인간으로 둔갑하는 걸 좋아하는데 늘 꼬리가 어색하게끔 둔갑되어서 카고메로 변신했을 때도 코우가로 변신했을 때도 모두 꼬리 때문에 상대방을 잘 속이지 못해요. 이건 내가 실래? 그러면 어? 사라졌어. 어? 그래서 둔갑 자체는 미로쿠와 같이 다니는 하치가 더 잘한다는 말도 많지만 이건 너구리가 여우보다 둔갑술이 뛰어나다는 전설 설정을 살리려고 넣은 설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포는 울보버섯이나 웃음도토리를 여기저기 뿌려서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카고메가 납치당하면 같이 납치당하면서 이 신호용 버섯과 도토리를 뿌려놓고 이걸 본 이니아샤 일행이 따라오게끔 많이 유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린 여우 요괴들이 시포를 존경하는 걸 보면 같은 나이의 여우 요괴들 중에서는 꽤나 강한 요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환술과 요술을 잘 사용하다 보니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요괴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잘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투력이 거의 없긴 하지만 요술로 장난을 친다든지 풍선으로 변하면 꽤나 빨라서 이니아샤를 상대로도 잘 도망다니는 등 상대방을 약올리는 전투 방식으로 싸우면 꽤나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애니메이션에서만 등장하는 시포의 비술은 바람의 상처를 따라한 마음의 상처인데요. 이건 닥치는 대로 그냥 상대방을 모는 기술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어린 여우 요괴들에게 바람의 상처를 자랑하려다 좋아하던 여자에게 차여서 생긴 기술이에요. 시포는 놀랍게도 철수야를 맨손으로 집어들고도 무사해 인간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요력이 있는 수녀 요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캐릭터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철수야를 맨손으로 잡아도 화상은 입지 않고 손은 멀쩡했지만 정작 들지는 못해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포는 반유 야샤임의 시점에서는 최고 수준의 여우 요술인 곱비 풀린 말과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둔갑술도 보여주는 등 꽤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여우 요술인 곱비 풀린 말은 일본어로는 하나레 고마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이 단어들 중 고마는 장기나 체스, 바둑에서 말하는 말을 뜻하기도 해 이 기술을 사용할 때 바둑판이 같이 나와 기술이 시전되는 모습마다 등장하죠. 이 하나레 고마는 이니아샤 시점에서 봤던 비행 능력보다 훨씬 빨라서 거의 순간이동처럼 묘사되는 수준이라 비행 능력의 상위 호환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보여주기 전 반유 야샤히메가 일본 완결이 될 때까지도 시포는 등장하지 않았어서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시포가 군대 갔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반유 야샤히메에 등장하는 시포는 서당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등장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인간에게는 강산이 변할 시기라는 10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요괴들은 몇백 년이라는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 수명처럼 인간보다 느린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 100년이라는 시간이 수녀 요괴인 시포에게는 성장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반유야샤임의 시점에서 뼈먹는 우물로 갈 때 이 요술을 사용하는데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행위와 함께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시포의 신체적인 특징은 손과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꼬리와 발은 여우 형태가 섞였다는 점인데요. 이 중 특히 꼬리는 자기 몸만큼 크죠. 시포의 실제 나이는 이 외모처럼 어리다고 하는데 순수 혈통 요괴이다 보니 성장하면서 본인이 노력한다면 대요괴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종전 전에 이니아샤는 시포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하면 대요괴가 되고 나서라도 나라코를 물리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이니아샤의 이 부탁이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니아샤 설정집에 따르면 날 때부터 인간형인 요괴는 고유요괴라는 설정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 반요이 이니아샤와 달리 순수혈통 요괴이다 보니 시포의 노력에 더해지게만 하면 정말 대요괴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한 요괴 캐릭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포의 아버지는 이니아샤 초반 뇌수용자에게 살해당했는데 시포의 아버지를 한 사이트에서는 요력을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기도 해서 혈통 자체가 좋은 요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도 있어요. 10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괴들에 관련된 정보나 약점 등 요괴들에 대한 지식 또한 많은 캐릭터인 점도 순수혈통 요괴다 보니 다양한 요괴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썰 또한 있죠. 10호는 요술을 써서 본인의 분홍색 풍선 형태를 바꾸고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인간을 태우고 나서 나는 것 또한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누야샤 일행이 히라라나 세슈마루의 아웅과는 달리 한 명밖에 태우지 못해서 이 둘처럼 한 번에 여러 명을 태우고 다니며 일행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원양의 밤 에피소드에서 미로쿠와 카고메를 동시에 태우고 올라가려다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후반부에서는 사람들 정도는 태우고도 느리긴 해도 문제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초반부에 사람을 태우고 떨어진 이유는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아이 형태여서 그렇다고 보이죠. 10호는 배멀미에 엄청나게 약해서 이누야샤가 강한 냄새에 취해서 말도 못하고 해롱해롱하는 상태보다는 조금 덜해 간신히 말은 하지만 그 외의 행동들은 거의 못해 배멀미에 걸리면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하죠. 10호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기도 해서 카고메가 현대시대에 다녀오다가 크레파스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너 되게 특이한 붓을 가지고 있다. 이건 카양이가 준 크레파스라는 거야. 이것 봐라. 어때? 예쁘지? 10호의 몸무게는 4kg이어서 이누야샤 일행들의 어깨 위에 올려도 결리지 않을 정도라 주로 일행들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적은 몸무게만큼 몸 자체의 크기도 작아서 흠에 하나 되기 딱 좋은 크기라고 설명이 붙어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본인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리는 건 매우 싫어하는 행동이라서 누군가 본인의 꼬리를 잡고서 몸 자체를 들어 올린다면 매우 싫어한다고 해요. 이건 10호의 몸 절반을 차지하는 동물, 여우나 다른 꼬리가 있는 동물들도 실제로 꼬리가 약점이라서 꼬리를 잡으면 매우 날뛴다고 하는데 10호 또한 이누야샤를 놀리다가 도망칠 때 이누야샤가 10호를 혼내려 하는 상황에서 꼬리를 잡히며 혼나는 것도 여우 등 다른 동물들의 습성을 그대로 가져온 설정 같습니다. 하지만 10호는 여우가 아닌 너구리로 많이 오해받아서 이누야샤도 10호를 처음 보자마자 새끼 너구리가 둔갑한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10호는 본인이 작중 초반 뇌수용자에게 아버지의 목숨을 잃은 경험 때문인지 어린 요괴가 부모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다 요괴인 칸타의 아버지가 머리가 잘렸을 때 그 무섭다는 세쇼마루의 앞길을 막으면서 칸타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존댓말을 쓰지 않는 10호가 일본어로 부탁한다는 존댓말인 오네가이시마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10호의 특징 중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생겼고 하는 말들도 모두 어린아이같이 귀엽지만 말투 자체는 노인 같은 말투라는 점입니다. 10호의 성우는 일본어판에서는 와타나베 쿠미코, 한국어판에서는 이선호, 영어판에서는 질리언 마이클스가 맡고 있는데요. 와타나베 쿠미코는 이누야샤의 후속작인 바뉴야샤이메에서 10호로 등장했을 때 어른 모습으로 둔갑했어도 동일한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이선호 성우는 주로 소년 연기를 하면서도 동물이나 요정 같은 마스코트 연기도 주로 하는데 10호 외에도 난다난다 니안다의 야구 등을 맡기도 했으며 10호를 이누야샤와 바뉴야샤이메, 극장판 등등 10호 캐릭터만 전담해서 여전히 맡고 있죠. 오늘은 이누야샤의 10호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고 멍 때리셨나요? 그럼 모두 멍 때리자!